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꽃샘추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좀 잘 견뎌내야지만 또 꽃이 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랑 함께 어려움 헤쳐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1시간 또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까지 전화 계속 열려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입니다. 2128-8569번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 통로는 24시간 여러분들의 소통 창구로 함께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소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루원개발의 허정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한 달 만에 네. 뵙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네. 이렇게 또 오늘 우리 시청자분님들 만날 생각하니까 또 약간 설레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첫 방송 하시고 나서 굉장히 저희한테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네네네. 일단 신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워밍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봤는데 후속편으로 해서 계속 또 신도시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이 워낙에 침체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네. 실제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조금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아직 여전히 좀 냉랭한 건 사실이고요.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봤을 때 지금 주택 시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함께 해보면 네. 또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 같이 아마 여러 가지 뭐 셈법들을 계산하시면서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지만 또 네네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세미나장에 오신다면은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 일정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3월 18일 월요일 인덕원에서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정우플레이스 7층 강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요일입니다. 3월 20일에는 대구로 넘어가는데요. 대구 백화점 프라자점 10층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같이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장소와 일정 잘 또 체크해 두셨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가지고 네, 세미나장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의 기억을 저희가 살짝 좀 되돌리기 위해서 네. 신도시가 왜 중요한지 한번 네. 다시 좀 복습해보면 어떨까요? 네, 전문가님? 신도시라는 게 원래 기존에 있던 도시에서 나간 게 아니라 없던 도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동산 이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부동산적으로 많은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또 성향률이 일대에서 네, 네네네. 기록 중이다라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는데 네. 신도시의 그 1기부터 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조금 알아가는 순서로 네네. 해서 시리즈로 조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저 1기 신도시 살펴보죠, 전문가님. 네네. 네. 오늘 알아볼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1기 신도시 이전에 생긴 신도시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면 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상본 이렇게 다섯 개 5개, 지역. 네, 네. 5개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진 지역인데 네. 원래 이제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만 호 공급이라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내는데 네. 1기 신도시 때 지어진 주택 수가 약 39만 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주택 보급률을 이루어냈고요. 와, 39만 호. 네네. 네. 그전에는 주택 보급률이 62%였다가 그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는 82%까지 오른 무려 20%나 올랐죠.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시내에 이제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상계동 이쪽 지역에 대단히 이제 주거단지 개발 이후에 생긴 신도시가 바로 1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략 몇 년도죠? 저 1기 신도시 발표됐을 때가. 1990
1년도부터 와, 이제 네. 6년도까지 이제 이렇게 네.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그쪽으로 되게 과거로 넘어가네요. 90년도. 그렇죠. 90년대로 넘어가기 와, 때문에 상당히 네. 과거가 되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던 논밭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도 많이 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흔히 묻지마 땅 투기가 네. 상당히 많았었죠. 그 당시에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조건 땅을 사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시장이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 이제 분당 처음에 지어지기 전에 이제 논밭이 100원, 네, 200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몇 천만 원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시장이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물론 기존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이 안 돼 있던 지역에 도시를 짓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차익을 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을 지금 신도시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던 엄청난 토지 분들 보상이 또 일어날 네네. 것이고 그리고 그 네. 주변의 일대 토지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희가 일기 신도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5곳만 얘기를 해주셨어도 뭐 분당이 있었고요. 그 네네. 안에 일산도 있었고 네. 뭐 중동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지금 네네. 아파트 가격대가 높은 또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곳들 일기 신도시가 어떤 곳에 지어졌고 왜 지어졌고 지금까지 어떤 또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지 네네. 쭉 한번 저희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보니까 신문 기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희가 이걸 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 네네. 신도시 선진 주거 문화를 앞당긴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있는 기사네요. 네,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1990년 6월 20일로 보이거든요. 90년 6월 20일. 네네네. 그때는 신문이 이렇게 나왔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게 대규모 신문 광고, 신문 기사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또 외곽으로 빠지는 인서울이 아니라 그 외곽으로 빠져서 많은 차익을 보는 그런 시장으로 많이 움직이셨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외곽으로 빠지신 분들은 다시 서울로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네. 그다음에 전세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그런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빠진 거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똑같이 엄청난 많은 가치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지금도 서울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너무 시끄럽고 뭐 매연도 심하고 오히려 나는 이런 쪽을 네네. 좋아하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네. 서울보다 그리고 더 비싼 데도 많습니다. 지금 네, 신도시에도 실제로도, 가격이. 네, 실제로도 지금 그렇죠. 비싼 지역들이 많고 꽤 있어요. 특히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 안이 아닌 도시 외곽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주거 환경을 상당히 많이 생각한 네. 그런 구조들로 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일산과 분당 같은 경우는 계획 인구 밀도를 낮게 측정해서 아파트 그 사이의 간격도 좀 넓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되게 살기 좋아요. 네, 그렇죠. 네. 환경도 많이 신경 쓴 그런 네.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널찍하고 네네네. 또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네네네.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여건 진짜 뭐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돼서 네. 지금도 인기 있는 뭐 분당이라던가 일산 지역들 네.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차례차례 하나씩 저희가 지역을 넘어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 분당 한번 가볼까요? 네,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일기 신도시 이제 건설 당시에 대규모 자금들이 일기 신도시 예정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상황이 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것들도 조금 오래 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들의 공급 물량이 풀리자 가격들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풀리니까 그때는 네네네. 가격이 빠졌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아마 보시면 과거 생각도 나고 조금 좋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분당부터 좀 살펴보면 네. 원래 분당 같은 경우는 39만의 수용 목표를 잡고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성남시 승격 이전에 원래 구미동과 금곡동 같은 경우는 광주군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네네네. 광주 쪽이었어요. 네, 그 오. 낙생면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1989년에 4월 27일 날 일산 신도시와 이제 함께 개발된 도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91년 10월부터 96년 3월까지 약 5년 동안 이제 차례대로 아파트 단지가 계속 이렇게 지어진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종시가 조성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신도시였습니다. 분당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최근에 신도시가 나올 때 분당급 신도시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아, 그게 기준이 되는군요. 그 네네네. 정도 분당급. 네. 네. 그래서 이제 분당이 상당히 큰 규모로 만들어졌기 그죠.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아마 분당은 여러 가지 또 호재들도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들이 많고 원래 목적은 베드타운으로 지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분당이. 네, 일자리가 뭐 많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니까. 네, 이제 주거만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겹치게 됐죠. 뭐 GTX-A 노선이라든지 판교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네. 추가적인 여건을 받다든지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의 영향도 좀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분당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계속 조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신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분당이 있다라는 아, 네. 얘기를 할 네, 정도로 맞습니다. 엄청난 또 지가 상승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뤄냈던 대표적인 성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기 네네네. 신도시 안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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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도 인프라나 이런 거 투자도 되게 많이 했죠. 분당 쪽에. 그렇죠. 분당 네.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교통도 많이 했고요. 그렇고. 네. 근데 원래는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네. 상당히 교통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교통이 많이 혼잡했었어요. 초반에는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풀렸죠. 그래서 지금은 뭐 분당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게 지어지면서 네. 상당히 교통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신도시 옆에 신도시, 뭐 아니면 신도시 옆에 도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 호가를 받으면서 분당 주변에 있는 쪽도 가격이 조금 많이 뛰었죠. 주변으로 그렇죠. 해서.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위례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이 분당 그 위쪽 성남시 일대에 많은 이제 단기 이주 수요와 함께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네. 네, 그때 당시에 많은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죠. 네, 부럽네요. 저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긴가민가 그 당시에는 일기 신도시였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 진입하셔서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또 이제 차익과 함께 네, 네. 아마 부를 누리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정말 저희가 또 한 번 네, 신도시의 중요성을 네네. 깨닫게 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당을 처음으로 살펴봤고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 저희 일산 한번 가볼까요? 네. 일산도 역시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 또 같은 이제 분당이랑 같이 개발된 곳인데 이 일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이 인구 밀도를 낮게 설정을 해서 아파트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공원 이런 네. 것도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여기 중앙공원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좀 상당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일기 신도시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킨텍스도 그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부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미래를 보고 다 계획을 한 그러네요. 그런 도시라고 네, 지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네. 홍수가 자주 났던 지역입니다.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일산이 그런 또 좀 네네. 피해를 겪었던 네네네. 지역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죠. 네, 아직도. 그 일산이.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심했어요. 저지대였기 저지대여서. 때문에 어. 물이 몰려드는 곳이었죠. 그렇게 막 썩 좋은 그러면 지대는 아닌데 사실.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제방 시설을 완벽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네네네. 줄고 이제는 그럼요. 없다고 네. 봐도 무방한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GTX-A 노선 성남에서 이제 또 이어지는 대곡역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는 운정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대곡역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GTX-A 노선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GTX-A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산의 이 신도시의 가치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오게 됐죠. 왜냐하면 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도 원래는 지하철역으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꽤 걸렸어요. 네네. 이 GTX가 완공이 되고 나면 20분으로 줄기 우와. 때문에 거의 6분의 1로 줄거든요. 날아가네요. 7분의 1로 줄고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빠른 그리고 접근성이 상당히 서울과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좀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집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네. 네, 조금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상당 기간 저희 일부 신도시라던가 서울에 뭐 특히 강남을 필두로 해서 어마어마한 집값 상승이 있을 때 약간 또 소외가 됐던 쪽이 일산 쪽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고민도 하시고 또 일산을 떠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네네. 전문가님? 지금 네. 현재는 지금 운정지구가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이 오르면서 네. 일산에서 이제 파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파주 맞아요. 네. 파주 쪽. 실질적으로 이 일산이 서울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좋죠. 근데 교통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철역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버스로. 예. 네. 그래서 버스의 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이제 GTX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 지하철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많은 상승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GTX 노선이 지나가는 근접 지역에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산은 또. 네, 그것도 특히. 그렇고 네. 이제 서울과의 이 접근성이 직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강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일산까지 오시는데 아무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런 차익들 그리고 강남에 지금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네. 아마 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네. 이 가격들이 많이 조금 조정이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뭐 교통만 편리하다면야 아주 머리 아픈 강남에서 일을 했다가 주말에는 뭐 호수공원도 도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뭐 서울로 나오시기도 너무 편안하고 일산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사실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네. 두 번째 저희가 분당으로 넘어와서 일산까지 네네.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어디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중동 신도시에 대해서 중동? 제가 알아볼 건데요. 네. 이게 부천과 중동, 상동 일대에 지어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지금 분당 일산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기존 도시에 있던 데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예요. 아, 조금 다르네요. 네, 오. 그래서 인구 밀도를 좀 높게 계획을 해서 상당히 네. 아파트 배치를 보면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일산과 분당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 중동 쪽으로 가시게 되면 네. 좀 답답한 답답하다.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이것만 봐도 저희가 되게 확 느껴지는데요. 네네네. 앞선 그 계획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은 호재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기 신도시인 계양이 발표되면서 이제 그쪽 주변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 보상이 나가고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집가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죠. 네. 그래서 살기는 상당히 좋아요. 편의성도 좋고. 근데 조금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장점은 서울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직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은 여기에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또 교통이 좋고 네. 네네. 앞선 일산이나 분당보다도 평균 단가가 좀 많이 낮죠. 아직은 중동이? 중동도 아파트. 이제 많이 네.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안 뭐 나요? 이렇게 보시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네, 요- 평당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평균 가격 얼마 되나요? 중동?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곳 이렇게 봤을 때 평당 한 1,200에서 1,500 정도 사이에 수준?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아마 아파트를 보시면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그거 때문에 항상 상대 비교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강남이 워낙 많이 많이 오르다 올랐으니까. 보니까 네. 좀 답답한 느낌이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보면 한 3, 4년 안에는 조금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 일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가 이 만들어질 때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LH라든지 뭐 대한주택공사 이 공사가 3개가 들어가서 지금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중동 중동이에요? 중동 오, 신도시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다음에 부천시 이렇게 3곳이 들어가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가 전담한 이제 중3동, 중4동 지역에 주공이 좀 몰려 있는. 주공 예. 아파트가. 그래서 그런 특이점을 좀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네네네. 네, 주공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군요. 네, 그게 이제 3곳에서 분할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네. 한 지역에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래서 네. 중3동, 중4동에는 주공 아파트가 좀 많이 몰려 있고 다른 지역에는 또 일부 아파트가 몰려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렇게 잘
모르고 보시면 그냥 아 저기에 주공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알고 보시면 또 오늘 재미있는, 공부했으니까 저희가 재밌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각각의 신도시마다 다 특징이 있네요. 네네. 특색이 있고, 네네. 네, 중동도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캐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궁금해요. 평촌. 네. 평촌 어떻습니까? 네,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과 삼본이 함께 발표된 신도시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동, 삼본, 평촌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도시들마다 크게 다 다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 안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높게 계획한 게 또 한 가지 그런 거 특징이라는 같네요.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따닥따닥 붙어 있고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시에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안양시의 인구가 60만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진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 전체가 약간 보시다시피 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지금의 도시 계획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맞아요. 있는 게 특징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 반듯반듯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이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이 평촌이 또 이 네. 학원의 메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평촌이요? 네네. 그래서 학원가가 엄청 크게 형성돼 있는. 여기도 스카이캐슬인가요? 평촌, 경기도의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촌이요? 네네. 몰랐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학원을 네. 다니던 학생들도 방학을 이용해서 잠깐 짬내서 이쪽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실제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네네. 많아요.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평촌의 메리트가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학교에서 태워서 평촌까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그런 그래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평촌은 약간 교육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무방한 그런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일 실제로 뭐 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까? 이제 학군 같은 경우도 네, 학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강남권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강남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서울 지역과 이 특수성 때문에 그쵸. 강남 지역이 상당히 학군이 또 좋고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뤄낸 반면에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학원가가 크게 형성이 돼 있고 좀 유명한 학원들이 많기 많아서, 때문에 아직 가격 하락이나 이런 큰 폭의 충분한 예. 방어 장치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가격 하락에.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앞으로 없을 것으로. 뭐 물론 이제 다른 쪽보다? 학군도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이 학군이 존재하는 동안은 충분히 방어선이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학부모들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고 하시면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이주 요건의 큰 부분입니까? 네네. 네. 네. 이것도 저희가 평촌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한번 네.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시로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네네. 삼본입니다. 네, 삼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분산 및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을 잡고자 이제 만든 신도시인데 가장 적은 것 같아요. 네, 규모가 그렇죠? 실제로도 모든 신도시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잡고자 만든 신도시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역할을 가장 톡톡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본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4만 2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4만 2천 가구에 17만 명을 목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분당이랑 비교하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소규모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시고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부지가 많이 좁습니다. 상 보시면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앙공원도 상당히 작게 만들었고요. 신도시들마다 이 중앙공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네. 뭐냐면 일기 신도시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 중앙공원도 상당히 좀 작게 만든 네. 그런 지역이고, 이제 대신 곳곳에 이제 존재하는 기존 지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연 환경을 많이 조성을 했어요. 공원도 꾸민다거나 실제로 친환경 만들어서 쪽으로. 넣은 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네네. 그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되고, 도시 자체의 공원 면적이 상당히 넓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수리산 능선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선들을 활용해서 네. 경관을 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기 그런 게 아마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약간 제 취향이네요, 삼본이. 그렇죠. 살기 좋은 동네. 네. 네. 좀 조용하고 네네. 공기도 맑고 산도 많고. 네. 근데 이 도시의 특징하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업
상업지구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아, 상업지구가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거의 목적인 아파트들을 많이 따닥따닥 지었다면 아까 아파트가 되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네, 네, 네. 요거는 그렇지가 않군요. 네, 그래서 상업 비중을 좀 늘린 네. 그런 이제 곳이고 실제로 이제 소비 비중을 좀 늘리기 위해서 상업 비중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아마 정부에서 고려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으면 취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도시를 왜 선정을 했고 어떻게 네. 개발시켜 나가는지.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여기 호재가 바로 이제 GTX 신호선이 아, 신호선.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좀 약간 큰 호재를 맞게 됐죠. 어. 이제 원래는 이제 예타도 비노선 면제됐잖아요. 네, 신호선이. 원래 네. 비노선이 먼저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네. 그 예상을 뚫고 예타 면제를 하면서 네. 신호선이 오히려 A 노선보다 더 빨리 지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봤을 때 가장 좀 신도시들 중에서 괜찮은 지역이 아닌가 역세권이라는 장점 그러네요. 때문에. 네. 신호선을 끼고 있는 삼본, 네. 네네. 산도 많고 네네. 네. 이런 좀 특징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5곳을 차근차근 좀 살펴봤는데 한번 쭉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요, 전문가님? 네, 이 일기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부의 창출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조금 소외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들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네. 이제 재건축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9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이 들어가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고 있어요? 네,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리모델링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남이라든지 이 일기 신도시들을 위주로 GTX 역사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상황을 맞춰 나가면 이 지역들도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2개 신도시, 3개 신도시에 치여서 이제 또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네네. 아니라는 저희가 충분한 메리트 그리고 네네. 또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쭉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가 1대1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3월 18일 월요일에 인덕원으로 저희가 찾아갑니다.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 수요일 날은 저희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대구로 이동이 되는데요. 대구 백화점 프라자점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세미나장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전화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네,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네. 이거를 집을 구입한 지가 한 3년 넘었거든요. 3년 정도. 네. 네, 근데 지금 팔까 가지고 갈까 지금 고민 중이라서요. 3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네. 고민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네. 저희가 시흥에 살고 있는데 너무 네. 멀어가지고 거리상 네, 주소를 좀 불러주세요. 어디세요, 시청자님? 사놓으신 네. 데가? 네. 충청남도 네. 서천군 비인면 네. 갈리길 90번길 27이요. 27번지. 이거 3년 되셨는데 지금 외도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시청자님? 너무 멀어가지고 네. 정리를 하고 이쪽에다가 네. 대부도 쪽에다가 아예 그냥 이거를 다 이동을 해서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관리하시기도 근데 힘드시고 거기가- 하신 거군요. 네, 근데 그 네. 지역이 괜찮은지 안 그러면은 그럼요. 괜찮으면 팔면 안 되니까. 네, 네, 전화 잘 그래서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네. 네, 아무래도 거리상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가지도 못하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크게 막 이렇게 차익이 나지도 않으신 상태인 것 같아서 네. 향후에는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 지도로 봤을 때 여기를 지금 매입하신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매입이요? 네. 노후에 내려가서 살까 이제 바다 옆을 좋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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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구입을 한 번 해주신 딱 보고 거군요. 계약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사놓고 보니까 거리상도 너무 멀고 그래서 그거를 매수를 하고 이쪽에다 대부도 쪽에다가 옮겨볼까 그런 생각이 이거 아예 들어서요. 파시고 제부도로 이동하시려고는 계획이세요, 지금? 네. 일단 시청자님에 대한 고민 제가 오늘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치적으로 많은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실제로 뭐 주변에 뭐 큰 일자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관광단지가 크게 들어선다거나 뭐 이런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네, 그 아래쪽에 조금 먼 지역에 지금 그나마 개발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전부터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새만금 개발지구라고 아시죠? 네. 네, 이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지가는 조금 올랐을 거예요.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그게 이제 벌써 지금 보유하신 지 4년 됐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 효과는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미 오른 상태에서 아마 네. 사셨을 거고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살기는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그죠? 네, 바다도 가깝고. 네, 바다도 가깝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 살기에는 나중에 손녀 우리 분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같이 이렇게 자고 하시긴 좋지만 가치 상승이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다.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시청자님 제부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제부도 쪽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제부도 쪽도 실제로 이제 뭐 거기에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나요? 토지하고 주택하고 한 3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같이 매입하시는 걸로요? 네. 네, 그 지역은 뭐 그렇게 같이 매입하신다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나쁜 점도 없고 뭐 거리도 지금 계신 곳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네네. 하나 경기도 화성시 비곡면 쌍항리 이거로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지금 소유하고 계신 땅이 하나 더 있으세요? 네. 네네. 제가 2가지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네네. 화성시 비봉면 쌍항리부터 주소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네. 경기도 네. 네. 화성시 네. 비곡면 쌍항리 산 86-1이요. 1번지. 네. 이거는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것도 3년 넘었어요. 아, 거의 같은 시기에 이거를 매입하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언니, 네.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셨나요? 이거는 그냥 아는 지인분이 네, 경매 그런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네, 가보지도 않고 괜찮다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산 건데 이게 잘 산 건지 좋은 잘못 산 정보가 건지 맞습니까, 여기가 전문가님? 네. 그러셨구나.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안타깝지만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어머니. 네? 개발 제한 구역.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린벨트예요? 네네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어떠한 행위를 하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평수가 꽤 돼 보이시는데 혹시 이거 전체 평수를 다 가지고 가셨나요? 아니요. 그게 한 3,000평 넘죠.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거를 공동으로 한 30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진 지분은 어느 정도 되시죠? 220평 정도. 220평 정도요. 네. 실제로 여기는 지금 뭔가 개발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네. 위쪽으로 도로가 나니까 투자할 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여기는 매도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 네.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전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개발이 되더라도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수용가가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토지 보상을 받고 빠져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투자의 메리트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네. 처음에는 이제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계약을 아이고. 한 상태라서. 네네네. 그러니까 아는 또 지인분이라 지인분의 추천을 말만 받으시고. 네네. 네. 네. 어쨌든 조금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으시면서 약간 당황하신 것 같으세요, 정자님. 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다 그러니까요. 소유하신 게 아니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 정리를 되도록이면 네. 빨리 하시는 편이 저는 좋다고 빨리요?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패스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네. 이제 나중에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그래요, 없는 부분이 정선님. 있으니까.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조금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세미나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을 저희가 도와드리긴 했는데 두 곳 다 긍정적인 진단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가보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매입하신 이제 부분들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맞아요. 비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안타깝지만 또 우리 어머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아쉬운 선택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또 이제 땅을 네. 아니면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아마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조금 파이팅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참 기다리다가 끊으려고 그랬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 빨리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 부천 상동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노후 대책도 안 세워놓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한테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네. 그 시기시점하고 좀 어떻게 해서 현금은 2억 갖고 있고 뭐 흐름도 모르고 제가 네, 네. 이거를 네. 주소를 좀 자세하게 그럼 불러주세요. 선생님, 상동은 어디세요? 부천 상동? 네. 저기 나일락 서해그랑부려 여기는 그러면은 몇 평대세요? 평형은? 48평대인데요. 큰 평수 가지고 계신데. 네. 가지고 계신 지 보유 기간은 얼마 되셨어요? 2002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그냥 네. 애들 키우고 그러느라고. 가지고 계신 동안 많이 올랐나요, 시청자님? 가격은? 그때는 그 분양가로 따진다면 세월이 17년, 18년 흘렸으니까. 네. 네. 요즘 시세 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 조금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의향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네, 노후를 준비하셔야 될 시기이신 것 같아요. 아드님도 계시다고 하시고. 네네. 뺄까요, 이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어머니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거세요? 네, 2002년도에요. 네, 분양받으셨고 지금 여기가 어머니가 지금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편익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살긴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유 기간에 비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조금 덜 올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최근에 조금 오른 건 알고 계시죠, 어머니? 그것도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이 지역이. 왜냐하면 상기 신도시가 바로 위쪽에 계양이 발표가 되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토지 보상이 나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지가 상승들이 조금 일어나고 이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양이 이제 완성되기 직전에는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약 1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입주 물량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변에 뭐 공원이나 뭐 이런 편의성 그리고 보시면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편의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말고 한 2년 정도만 더 보유하시고 그 2년 동안의 차익이 조금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그때 가서 그러면 다른 것도 움직여 보고요. 네, 지금 팔기엔 좀 아까우시고 지금 혹시 여기 주거를 하고 계신가요? 네. 살고 그러면 계세요? 네. 네, 차라리 파는 것보다는 세를 한번 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면 팔지는 마시고 세를 주고 이사를 가시는 방법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저는 2년이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2년 있다가 많이 올라가면 또 속상하시잖아요.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해요. 네네. 네네. 그 정도에 저희한테 다시 한번 타이밍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했던 아파트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가격 상승이 오르고 있을 때 약간 그 유혹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때다.
팔아야겠다. 하지만 더 네네. 오를 수가 있는 거네요, 이쪽은.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주변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주변에 하나 완성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는 방향들이 오히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입주할 때가 되면 이제 조금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살짝 빠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호재들을 힘입어서 좀 가격 상승이 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잡아서 네. 이제 매매를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네. 있는 그런 시장이죠. 여기 듣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물량이 많이 나서 가격 빠질 때 나오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때는 올라가는 거니까. 네, 빠지기가 힘들죠, 실질적으로. 왜냐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구아파트고 네. 신도시들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 거래량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이죠. 네, 꼭 감안하셔가지고 저희 꼭 시청자님 사례가 아니더라도 네네. 요거는 저희가 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신도시 겹불 효과를 톡톡히 볼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이 나올 그렇죠. 거라고 하니까. 네. 네,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제가요, 옛날에, 땅을 이게 산 게 있어요. 네, 사놓으신 게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이게 논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 한번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막 충남에 붐이 그러셨어요? 일어서. 네. 네, 근데 그냥 그땐 팔 줄 몰라가지고. 안 파셨고. 여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 이제 나이는 먹고 이제 그만 팔아서 쓰고 싶은데. 네, 네. 거긴 뭐 매매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매매가 활발하지도 않고. 네. 네, 일단 주소를 저희가 한번 좀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어디세요? 충남 네. 예산군 석양리 네. 예 259번지네요. 네. 듣다 보니까 꽤 아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얼마나 들고 계셨어요? 한 30몇 년 됐어요. 아, 제가 30년이면은 시절에 샀으니까. 그러네요. 이거를 근데 한참 올랐을 때 못 판 아쉬움도 조금 있고 지금은 또 자금이 좀 필요하시고 이런 네, 상황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팔아도 되는지 팔면 안 되는 땅인지 한번 저희가 봐드릴게요. 어디쯤 돈이 된다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현금화를 시키고 싶으신데 네. 이거를 빼도 괜찮겠습니까? 전문가님? 일단은 어머니 지금 보유하신 토지가 상당히 큰 호재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호재거리가 뭐냐면 바로 장항선입니다. 장항선이 바로 우리 보유하신 어머니 토지 바로 옆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은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거 말고는 다른 호재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한 4년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져가셨다가 그 이내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이제 농공단지라든지 공업단지가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인구를 많이 빨아들이기는 힘든 그런 공업단지예요. 그래서 아까 또 매매가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힘입었을 때 장항선이 지어질 때 그때 타이밍을 보셔서 매도하시면 지금보다 더 큰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우리 어머니가 지금 거의 오래 보유하셨다고 한 30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때 보유했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오르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기대한 것만큼은 당연히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그 차익을 조금 더 보시면서 매도하시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시청자님 장항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 4년만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진단이 나왔네요. 근데 선생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네네. 지금도 그게 철길 옆이거든요. 근데 네네. 장항선이라는 거는 그 철길이 옆으로 생기는 건가요? 그 철길 그냥 쓰면서 장항선이라는 게. 아, 정확히 생기는 나는 위치가 궁금하신가 봐요. 장항선. 지금 장항선이 실제로 지금 바로 지금 토지 보상이 나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이 지금 표시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상이 계획이 되고 계획선만 이렇게 끄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옆쪽으로 지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 단기 수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또 토지를 매입하게 되니까 그 단기 수요에 의해서 가격 차익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좀 여러 개 보신 다음에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옆으로 그 길 옆으로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렇게 침범해서
아니요. 건 바로 아니고요? 그렇게 침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은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장항선이라는 거는 그 기찻길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고속전철입니다. 고속전철. 고속전철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한 번 매도할 수 있는 황금 타임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도 충분히 좀 담보될 수 있겠죠. 저만큼 네네네. 하시면. 네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30년 동안 들고 계시면서 얼마나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까 싶은데 네네. 절호의 찬스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하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장항선이란 게 실제로 고속전철이지만 이 농촌 지역에 도로 하나 나고 철도 하나 나는 거에 따라서 네. 이 집값 변동이 많이 엄청난 큰 일어나거든요. 호재죠. 네. 그 많이 일어난 지역은 3배, 4배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네. 예, 이용하시면 충분히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투자에 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좀 기분 좋네요. 마지막 시청자분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점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네. 충북 영동군 상촌면에 있는 땅을 네, 좀 문의 가지고 좀 계세요?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번지도 돼야 되나요? 네, 집원 불러주세요. 네, 상촌면 대리 1107번지, 1108, 1109, 1115 해갖고 한 17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옛날에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해서 네. 좀 펜션이라도 질까 아니면 아. 전원주택이라도 질까 해서 네네. 사놨는데 네, 네. 지금도 뭐 물은 좋고 다 좋은데 네. 요즘에는 또 시골에가 별로 좀 안 좋고 그쪽에는 이제 또 서울이랑 머니까 좀 멀어서. 네.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팔아야 되나 대지가 되게 뭐 큰데. 고민이 돼서 네, 소재 이거 펜션이나 뭐 단독주택 아직 건물 하나도 안 올리신 거죠? 계획만 그렇죠. 하셔서 사신 거고. 예예 네, 지금은 그냥 토지 상태신 거고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예 안 하고 계세요? 그냥 예예 그냥 놔두고 놔두고 계세요? 있어요. 예.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은? 제가 산 지가 한 10년 넘었을걸요. 아, 그때 당시에 막 펜션 붐도 일고 이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안 올리신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구간의 매도 타이밍을 저희가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네네네. 네, 안 올리셨는데 이게 네. 잘하신 건지 잘하신 결정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네네네. 돼지 상태로만 놔두셨어요. 네네네. 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봤을 때 어머니 지금 이 지역이 제가 봤을 때 맹지인 것 같은데 맞나요, 어머니? 아 옛날에는 그게 맹지였었는데 네. 네. 지금은 그 맹지가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사람하고 땅을 바꿔가지고 네. 길이 있어요. 아, 길이 있으세요? 예. 길이 있으면 정말 다행이세요. 이게 맹지면 활용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상당히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경사도가 좀 있어요. 지대가 상당히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펜션이 하나 존재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가 그만큼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찾아가기가 이렇게 좀 힘들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동안에 가치 상승이 조금 일어나긴 했지만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는 정말 애매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분이랑 이렇게 좀 오면 고라니도 보고 이렇게 토끼도 보고 이런 지역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게 저는 투자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도 팔려고 지금 그러는데 아, 팔려고 내놓으셨어요? 내놨는데 네네. 영 뭐 문의가 없네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그런 방법들은 저희 어머니가 세미나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 언제 한번 뵐게요. 네네, 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또 그러세요.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을 캐시를 잘 못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도와드리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솔루션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찾아주세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청자님까지 봐드렸습니다. 고라니도 보고, 네, 참 좋은 지역이긴 한데 이게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네. 펜션도 또 주변에 하나 있고 해서 네네. 지금 본래 목적과는 조금 틀어지신 상황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건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일자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공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네.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인구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은 가치 상승을 인구가 이뤄내기 들어와야죠. 때문에 네.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지역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뭐 투자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나중에 뭐 노후를 위해서 네네네. 살기에는 참 좋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투자 용도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쪽으로 해서, 네네네. 네, 매도를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시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찾으신 분이 그렇죠. 없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네, 꼭 또 좋은 솔루션을 전문가님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네 번째 시청자님까지 해서 모두 다 도와드렸습니다. 한 시간 또 저희 재밌게 너무 금방 가서, 네, 네네. 이왕 가시는 거 다음 시간도 예고 좀 해주고 가세요. 저희 뭐 공부하나요? 다음 시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일기 신도시 조금 심화된 부분과 그리고 전국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신도시라고 불릴 만한 네.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경상도랑 서울을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네. 전라도 네. 그리고 강원도 지역도 한번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심화학습 저희 들어갈 준비하고, 네, 전문가님 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허정은 전문가와 함께 저희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신도시로 불릴 만한 지역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